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200쪽입니다. 200쪽 평면거울에 비친 세상 이 부분을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빛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빛의 특성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빛을 통해 우리가 보고 있는 방식,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물체의 색깔을 인식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도 이제 소개를 했어요. 이제는 빛을 이용하는 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빛에 이용할 수 있는 도구, 광학용 도구라고 하는, 그래서 대표적인 거울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렌즈가 있겠죠. 그래서 이 거울과 렌즈, 이걸 갖다 이제 살펴보면서 이 과정에서 이제 빛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의 특성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울, 렌즈 두 가지를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첫 번째 거울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간단한 거울, 평면 거울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이래요. 평면 거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거울에 비친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냐? 그리고 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냐? 빛의 특성을 가지고 이해를 해봅시다. 이겁니다. 자, 오늘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200쪽에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상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찾아보세요. 상은요, 거울 속에 비치는, 거울 속에 있는 나, 그죠? 거울 속에 어떤 물체가 되는 모습, 이것을 우리가 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면 거울은 이 안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내 모습, 거울 속 나의 모습, 상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요. 그 상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걸 이제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전에 빛의 어떤 특성을 하나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사고요. 반사 법칙이라고 하는 걸 먼저 보고서 그 내용을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평면이 존재하고요. 여기를 이제 반사가 일어날 반사면이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빛이 들어와요. 자, 들어오는 빛을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할 거냐면요. 들어올 그죠? 그래서 입사광선이라고 부를게요. 입사광선이 들어오고 있고요. 빛은 기본적으로는 장애물을 만나기 전까지는 직진하기 때문에 직진해서 들어왔다가 이 반사면에 부딪혀서 어떻게 돼요? 반사가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이 반사를 우리가 이제 반사광선이라고, 요 빛을 반사광선이라고 하고, 얘도 여전히 직진해서 앞으로 나갈 겁니다. 자, 어쨌든 그 반사가 일어난 그 지점, 요 지점이 있어요. 요 지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그려줄 거냐면, 우리가 이 반사시킨 이 평면에 대해서 연직으로 올라오고 있는 어떤 가상의 선, 실제로 있는 선은 아니지만 가상의 선을 그려줄게요. 이것을 우리가 법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로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입사광선, 법선, 그리고 반사광선 사이 어떤 규칙이 있어요. 항상, 언제나 이루어지는 규칙이기 때문에 법칙이라는 건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전제를 하셔야 될 것은 이 입사광선과 법선과 반사광선, 얘들은 전부 다 하나의 평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평면에 있다. 그건 일단 먼저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 첫 번째, 일단은 전제, 입사광선, 그죠? 그리고 반사광선, 그리고 법선은 어디에 있다? 한 평면에 있어요. 이게 일단 기본적인 특성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규칙이 성립하느냐. 그런다면 여기서 이제 각을 얘기해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디 있냐면 입사광선과 법선 사이 이 각도를 생각해 줄 수 있죠. 그죠? 이 각을 우리가 무엇이라 하냐면 입사할 때 각, 입사각이라고 부르고요. 또 어떤 각이냐면 이 법선을 기준으로 해서 반사광선 사이의 각, 이것을 우리가 반사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나 모든 순간에서 이 반사가 일어나는 모든 순간에 뭐와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반사의 법칙이 되는 거죠. 항상 요 각과, 그죠? 요 각이 항상 같더라. 조심하실 것은 이 각이 아닙니다. 이 각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입사각과 반사각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요? 항상 내가 반사를 시킨 그 평면에서 연직으로 올라온 법선이라고 하는 이 가상의 선을 기준으로 해서 입사각과 반사각을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 해봅시다.
자, 여기 어떤 평면이 있고요. 빛이 입사를 했다가 반사를 했어요. 자, 그랬을 때 법선을 하나를 그려줍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각도, 이게 반사 평면이거든요. 반사면이에요. 자, 그랬을 때 반사면 이 각도가 60도다 라고 하면 이 반사 현상에서 입사각과 반사각은 얼마입니까? 라고 줄 수도 있죠. 입사각 얼마예요? 입사각은 여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직으로 올라왔다면 이게 수직이라는 얘기니까 90도죠. 90도에서 60도를 제외한 30도가 입사각. 반사각은 얼마일 거예요? 반사 법칙에 따라서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같으니, 그죠? 반사각도 30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반사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이 반사의 법칙을 잘 이해하면요, 우리는 이 평면 거울에서 상이 어떻게 보이나 그 원리도 이제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다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평면 거울에서의 상의 모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평면 거울이죠? 보일까요? 입만 보이네요. 자, 이 상, 여기 있는 이 상이 어떻게 보일 것인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거울 속에 물론 내가 있어요. 상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형성이 되죠. 그죠? 그 상이 어디에 어떻게 형성되느냐 일단 볼게요. 근데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 꿀떡이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 꿀떡이가 이 안에 이제 어떤 상으로 이제 꿀떡이의 상으로 보일 것이냐를 찾는데 모든 지점을 다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우리는 꿀떡에도 요 머리 끝이 여기 좀 독특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거울 안에 어디에 맺힐 것이냐 그걸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요, 빛이 있어야 우리는 거울 속에 있는 상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광원이 어디 있는지 찾을 거예요. 그 광원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여기 광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광원에서 빛이 어떻게 해요? 오겠죠. 그죠? 빛이 직진해서 올 거고요. 우연히 지금 이 꿀떡이의 이 머리 끝 여기에 광원이 도달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들어왔습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 이 부분에서 이제 빛이 어떻게 될 것이냐? 수없이 많은 방향으로 갈 거예요. 이 부분 사실 뾰족한 부분이라서요. 사실 어떤 법선 이런 걸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빛들은 반사해서 수없이 다양한 방향으로 이렇게 나갈 건데요. 우리는 그 중에서 이 수많은 빛의 경로를 다 따라가다 우리가 다 머리 아플 거고 경로 2개만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뭐 할 거냐면 이 안에 이제 비춰진 상에 특별히 이 머리 끝에 상에 맺히는 그 위치를 찾을 거예요. 위치를 찾을 때는 항상 어떻게 해요? 위치를 찾을 때는 점 2개, 선 2개가 있으면 되죠. 거기 교차점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거 혹시 아시나요? 그 수학 같은 거 하시면 알 텐데 어떤 평면, 하나의 평면을 만들 때는 점 3개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 의자 다리가 최소 몇 개 있어야 돼요? 3개는 있어야 한 평면에 딱 앉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한 평면을 찾을 때는 점 3개가 있으면 되고 한 점을 찾을 때는 직선 2개가 있으면 돼요. 그럼 교차해서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수많은 빛의 경로 중에 우리는 2개의 경로를 한번 찾아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로 선택하는 선은요. 이렇게 가고 있는 이 선이라고 생각할게요. 자, 여기 1번입니다. 자, 이 빛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추가를 생각을 하시면 자, 이제 반사평면에 들어왔어요. 반사면에 들어왔고요. 자, 이 반사면에서 뭘 생각해 줘야 돼요? 우리는 항상 법선을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법선을 하나 그려줍니다. 법선을 그렸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각도가 생긴다고 했어요. 법선과 입사각선과의 이 각도. 여기가 이제 입사각이 되는 거죠. 그죠? 이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도록 이 빛은 반사를 할 겁니다. 그죠? 이렇게 반사를 하겠네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1번 빛의 경로는 이렇게. 그래서 나의 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죠? 자, 두 번째 경로를 하나 볼게요. 이 빛들 중에서 여기 수만 요 빛을 하나 생각을 해볼까요? 요 빛은 어떻게 될까요? 요걸 2번 빛의 경로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이 빛은 어떻게 될까?
당연히 빛이 들어오면 뭘 생각해야 돼요? 이 반사면에 대해서 법선을 생각해 줘야겠죠? 그리고 여기 뭐가 있어요? 각도 입사각이 생기는데 얘도 이제 반사할 거니까요. 그 반사할 때 각도는 어때요? 반사 법칙에 따라서 입사각과 반사각이 각도로 이동을 하겠죠? 이게 이제 2번 빛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요? 1번 빛과 2번 빛이 나의 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문제는 이 1번 빛과 2번 빛을 받아서 나의 눈은 이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나의 뇌가 분석을 하는 거죠. 이 뇌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얘 뇌가 사실 우리 뇌는 사실 멍청해요. 그래서 뭘 생각하느냐? 빛은 이렇게 복잡하게 내 눈을 거쳐서 들어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하고 뭐만 생각해요? 빛은 언제나 뭐만 한다? 직진한다.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뇌는. 그래서 이 1번 빛과 2번 빛을 어디서 왔다고 착각하냐면 직진해서 왔겠거니. 무슨 소리예요? 거울 뒤에서 왔겠거니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1번 빛과 2번 빛이 모두 여기 맺혔다 라고 생각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 뭐가 생기냐면 나에게 상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렇죠? 머리끝이 여기에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거기 교과서 201쪽에 한번 여기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어때요? 1번. 물체에서 출발한 빛이 어때요? 물체라는 것은 여기죠. 여기선 요 머리끝. 여기서 출발한 빛이 평면 거울에 반사된 다음 우리 눈으로 들어와요. 1번. 맞아요? 2번. 그런데 우리는 이 빛을 받아서 우리 눈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빛은 이렇게 복잡하게 온 게 아니고 그대로 거울 뒤에서 직진해서 왔겠거니 생각을 하죠. 1번 빛은 이렇게, 2번 빛은 이렇게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에 따라 상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생기게 되며, 그죠? 3번. 거울면에 그 상의 위치는 이 거울이 평면 거울이기 때문에 작도상 어떻게 되냐면 이 거울면에 대해서 이 물체와 상이 대칭인 것처럼 대칭인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세 가지 원리가 되는 겁니다. 상의 특징을 좀 써보도록 하죠. 상의 특징이에요. 자, 평면 거울에서의 상입니다. 그냥 여기서는 다음엔 여러 가지 거울을 볼 거기 때문에요. 평면 거울에서의 상의 특징을 보시면요. 첫 번째는요. 그 위치가 대칭이에요. 이거 제가 그림을 모눈용에 대고 그리지 않아서 약간 이 모양 위치가 좀 틀어져 있는 것 같아 보이나 실제로는 어쨌든 여기 거울에서부터 이 물체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거울에서부터 상까지의 거리는 완벽하게 같아요. 대칭이에요. 자, 그래서 물체에서부터 거울까지 위한 거울의 거리이죠. 그죠? 평면 거울에서 상까지의 무엇을 중심으로? 평면 거울 중심으로. 그죠? 대칭입니다. 이게 첫 번째 특성이 되겠죠. 그죠? 두 번째 특징도 쓸게요. 여기 자리가 없어서 그냥 위에다 쓰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 2. 물체와 상의 크기에 대한 얘기인데요. 물체의 크기와 상의 크기는 어떨까요? 이것은 같죠. 대칭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물체와 상의 크기도 같다. 대칭이라고 그냥 쓸게요. 대칭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니까요. 자, 그 다음 세 번째인데요. 그 방향에 대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거울에서 사실 오른쪽 손을 들면 얘는 어때요? 얘도 오른쪽 손을 드는 게 아니고 얘는 왼쪽 손을 들어요. 그죠? 내가 왼쪽 손을 들면 어때요? 오른쪽 손을 들어요. 그래서 이 어떤 물체와 나의 어떤 형태에 대해서는 그 모습이 물체와 상은 좌우가 대칭되어 있다. 그래서
좌우대칭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좌우대칭에 대해서는 여러 말들이 있어요. 사실 그게 좌우대칭은 아니거든요. 내가 거울을 보고, 그렇죠? 거울 속에 있는 애는 이쪽으로 보고 있잖아요. 나는 이쪽을 보고 있고 쟤는 이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이제 앞뒤 대칭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물체와 상은 거울면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가 대칭되어 있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책들도 좀 있고요.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냥 대칭이라고 그냥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통일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의미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거울 봤을 때 얘 거울 속에 있는 나와 나의 자신은 좌우가 바뀌어 있다. 그죠? 사실은 뭐예요? 나는 거울 이쪽으로 보고 있고 상인 쪽에 있는 난 이렇게 보고 있으니 앞뒤 대칭인 것이다. 그래서 그 형태를 좀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이것을 앞뒤 대칭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렇게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201쪽 적용하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겠어요? 자, 그림 6번에 있는 우제 위에 있는 조명의 상이 조명이죠? 여기 있는 조명. 조명의 위치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죠? 그러면서 이것이 어떻게 보이느냐 한번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영상에서 간단한 활동 하나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